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걷기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걷기 다이어트를 결심한 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24년 5월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달리기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하다 말다를 반복했죠. 문제는 달리기를 하면서도 잘못된 자세가 있었나 봐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거북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거북목이 되신 분들 많으실걸요? 운동은 해야겠고 뭐라도 하자는 생각에 그때는 달리기를 거의 걷는 속도로 천천히 했는데도 점점 무릎이 아팠어요. 저는 너무 느리게 달리니까 그런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설마 그게 자세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통증이 반복돼서 병원에 가니까 뛰는 자세가 앞으로 쏠려서 무릎에 통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릎에 충격을 안 주려고 정말 천천히 뛰었거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저는 겉보기에 괜찮아 보였는데 관절이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는 충돌 증후군이 있어서 무리하면 통증이 생기고 천천히 뛰어도 무릎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충격적이었어요. 20대에도 달리기를 하다가 무릎과 허리를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솔직히 운동할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하고 멍해졌죠. 유산소 운동 자체를 거의 포기하고 그냥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5월 운동을 안 해서 살은 찌는데 여름은 다가오고 그때 다시 운동에 눈길이 갔어요. 그때 찾은 게 바로 걷기 다이어트였어요. 놀랍게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걷기 다이어트에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저에게 걷기 다이어트는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걷기가 정말 다이어트가 될까? 반신반의했어요. 달리기는 뭔가 각오가 필요한데 걷기는 너무 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구글링도 해보고 논문도 찾아보면서 과학적으로 걷기가 달리기보다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국내 한 병원의 임상 연구 결과 중년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특별한 식이요법 없이 걷기 운동을 실시했는데 평균 2.9kg의 체지방이 감소했고 일반 다이어트보다 체지방 감소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강도가 낮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지방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걷기를 시작하면 처음에 피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가 10분이 넘어가면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면 지방세포에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 효소의 활동력이 높아져 지방을 분해하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걷기를 자주 하면 할수록 내 몸의 체지방을 다른 운동에 비해 거의 2배나 더 많이 빼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아, 이거 진짜 근거 있는 거구나 하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2km씩 걸었어요. 걷기는 큰 노력도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몸무게도 72에서 64kg까지 빠졌어요. 걷기를 우습게 생각한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결과였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걷기 다이어트를 한 이유와 방법을 체험과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총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걷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식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식후 30분 있다가 소화가 다 되면 운동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든가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게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운동 상식이었어요. UCLA 헬스의 리뷰와 메타 분석에서 식후 5분에서 30분 이내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어요. 이 효과는 당뇨병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에게 나타났고 반면 식후 그냥 앉아있을 때는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결과를 말했어요. 즉, 식후 30분 안에 걷기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 막아준다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식후란 정확히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식후란 숟가락을 놓은 즉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걷기 말고 밥 먹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이 있을까 싶죠? 두 번째는 의지가 필요 없고 부상이 없어요. 제가 달리기를 할 땐 정말 의지가 필요했어요. 운동화도 충격 흡수가 좋은 걸로 사야 했고, 양발, 러닝복, 겨울에는 워머, 모자, 정보가 많으니까 챙길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서 한정된 저녁 시간에 달리기를 하고 오면 저녁 시간이 절반은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TV라도 보면 11시가 훌쩍 넘어서 늦게 자고 다음날 또 피곤해지고 완전히 악순환이었죠. 반면 걷기는 달리기처럼 의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상도 없었죠. 정말 쉽고 완벽하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운동이 되었죠. 저도 처음엔 달리기처럼 시간을 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포츠센터 비용과 내 건강 습관,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워킹 패드를 사면서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걷기가 습관이 잡혀버린 거예요. 종이 울리면 밥을 주니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그것처럼 TV를 켜면 바로 워킹 패드를 꺼내고 걷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반사적이 되어버렸어요. 걸으면서 드라마나 유튜브에 집중하다 보면 20분이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덕분에 제 저녁 시간이 2배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의 아들은 가만 보더니 자신은 만화를 보면서 걷는다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하던 와이프도 드라마를 보면서 걷는다고 난리예요. 지금 저희 가족의 저녁 시간은 TV를 보면서 순서대로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의 화목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 워킹 패드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함마저 느껴요. 세 번째, 자연스러운 속도로 걷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걸어요. 식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힘을 내서 빨리 걷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한테 맞는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25명의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15주에서 30주간 느리게 걷는 그룹과 빠르게 걷는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느리게 걷는 그룹이 무려 2.73배나 더 많은 체지방을 감량했다고 해요. 이 연구를 보면 걷기 속도보다 내 몸이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걸으면 더 효과적이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걷기는 정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식구라면 가볍게 자신의 보폭으로 걷고, 복근을 만들고 싶다면 복근을 의식하면서 걷고,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엉덩이에 집중해서 또 강약을 조절하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지루할 틈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걷기 다이어트를 제가 선택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는 다른 채널들의 걷기 영상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위주로 제 체험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걷기 다이어트 영상 아래 댓글에 진짜 걷기만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영상의 유튜버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간단한 푸시업이랑 복근 운동도 병행했어요. 걷기가 유산소라면 푸시업과 복근 운동은 근력 운동이잖아요. 둘 다 해야 몸이 더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걷기와 병행하면서 걷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몸이 예뻐지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요청이 있다면 운동 루틴 영상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TV를 켜고 워킹 패드를 펴요.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면서 걸으니까 운동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운동하면서 좋아하는 컨텐츠도 볼 수 있으니까 저녁 시간을 2배로 쓸 수 있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즐겁게 걸으면 시간 내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온 가족의 평생 운동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식단은 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다 먹었어요. 다만 19-20분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바로 소화가 되어버리고 걷고 나면 몸이 가벼웠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몇 년을 괴롭혔던 역류성 식도염이 식후 걷기를 시작한 지 한 5개월쯤 돼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 질문 정말 많던데요. 하루에 2km 걷는다고 해서 꼭 한 번에 걸을 필요는 없어요. 10분 이상만 걸으면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나눠서 걸어도 충분해요. 전에는 밖에 나가서 걷기 힘들어서 한 번에 걸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걸으면서 20분이면 워킹 패드에 2km에 2,000에서 3,000보 정도 찍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땀이 많이 안 나도 운동은 돼요. 저도 처음엔 이게 되나 싶었는데 걷기는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쓰기 때문에 달리기보다 체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땀이 적게 나도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걸을 때 배에 집중해서 배로 걸으면 복근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복근 라인이 생겼어요. 엉덩이를 탄력 있게 만들고 싶으면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걸으면 되고요. 그리고 걷기 루틴도 중요한데 저는 워킹 패드 위에서 배에 집중하고 5분은 3단계로 아주 천천히 시작해서 5분씩 단계를 높여서 걸어요. 4단계, 5단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마무리. 이렇게요. 이게 지루하지 않고 땀도 나면서 체지방 제거에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미세먼지, 날씨, 장소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걷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제 걷기 다이어트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각자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걷게 되었어요. 걷기는 산책처럼 하느냐, 운동처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적은 비용으로도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기구를 꼭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 걷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짜 달라진 점과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하체가 정말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릎이 나사 빠진 것처럼 힘이 없어서 오래 걷거나 가만히 서 있으면 저녁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걷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래 걸어도 오래 서 있어도 통증이 있긴 한데 미미한 정도예요. 달리기 할 때는 항상 부상 걱정 때문에 운동 후에도 찜찜했는데 걷기는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평생 운동이 됐어요. 몸무게도 72에서 64로 빠지면서 요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몸이 달라졌다, 외모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걷기가 습관이 되니까 운동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생겼는지 건강한 음식도 자연스럽게 찾게 됐고 달리기 할 때는 묘한 통증과 운동 스트레스에 불면증이 있었는데 걷기를 하면서 정신이 맑아졌어요. 아침에 차분하게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까 잠도 더 잘 자게 됐고요. 이게 다 걷기가 준 선물 같아요. 저는 걷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이라는 걸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운동은 땀을 흘리고 지치게만 해야 운동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몇 번은 하겠지만 절대 습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저 하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나 운동했어 라는 위안만 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걷기는 달랐어요. 식구 TV를 틀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걷기를 하니까 운동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고 온 가족 운동이 된 거죠. 결국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 몸에 맞는 부담이 없고 부상이 없는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건강하게 살자는 건데 걷기는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원초적인 운동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운동을 왜 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운동은 꾸준히 습관처럼 해야 진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저는 그게 바로 걷기라고 생각해요.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1순위가 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푸시업 같은 전신 운동으로 근력을 보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한 걷기 다이어트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